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먼저 상속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릴게요. 요즘에 진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이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 때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속 포기나 산정 승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재산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채무가 더 많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한정 승인해야 되나 뭐 상속 포기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죠. 상속 포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하겠다, 상속 안 받겠다는 거고요. 뭐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모님 적극 재산 있는 것만큼만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재산이 더 많으면 당연히 상속 받아야 되는 거지만 소극 재산도 사실은 재산이에요. 근데 소극 재산이라는 게 빚이고 그 다음에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 걸 재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해야죠. 받지 말아야지. 근데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빚이.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내가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적극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게 지금 한정 승인이에요.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그냥 한정 승인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한정 승인은 잘 모르고 상속 포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다 한정 승인이 편한 것이냐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을 아시려고 그러면 상속의 순위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먼저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식들이 1순위 상속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냐면 직계 존속,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순위 상속인이 부모님도 안 계시면 이제 형제 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순위가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제 사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속순위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망했으면 제 자식들하고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1순위 상속인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제 자식이 없을 때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좌우간 1순위와 공동상속인,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거고요.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상속 비율에서 0.5를 더 가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먼저 사망했으면 저랑 저희 아이들하고 부모, 우리 와이프와의 이제 상속 비율은 아이들이 1대 1대 1.5.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0.5를 더 가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더 고려를 하는 건데 근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만약에 내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어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어린데 한 3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 근데 내 재산을 전부 그 아이와 배우자가 둘이 공동상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전부 다 법정 대리인으로서 다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재산은 다 와이프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와이프는 재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남을 주느냐? 우리 자식들이 갖고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태를 보고 우리 와이프한테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상속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좀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얘기 드리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을 하거나 단순 승인은 무조건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3개월 내에 단순 승인도 안 하고 한정 승인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면 그냥 이거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월 내에 포기의 의사표시라든지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빚이 많은지 모르고 살았어요. 단순 승인을 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했으니까 빚을 내놔라. 상속인들 입장에 황당한 거죠. 재산은 꼴랑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아버지가 연대보증서 때 뭐 1억 원 아니면 뭐 3억 원을 갖다가 내놔라. 그러면 자식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빚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채무가 초과 상태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별 한정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항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요. 그 3개월 내에. 그래서 단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채무 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둔 거예요. 한정 승인의 효과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적극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단점을 바로 보면 기본적으로 상속 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3개월 내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 초과를 안 날 3개월 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지만 불안하죠. 소장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특별 한정 승인은 받아줍니다. 소송에서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그런 사건 저도 많이 해보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보 같은 데서 소송이 들어오면 처음에 굉장히 놀라시는데 난 몰랐다.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소송 내서 난 몰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거는 쉽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상속 포기에 단점이 있어요. 만약 직계비속만 포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만 포기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상속순위가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다시 3순위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기보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아버지 거를 내라고 해서 저만 상속 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순위한테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면 사촌 이내 친족까지 싹 찾아가지고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포기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촌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촌이라는 게 간단히 뭐 친사촌 여기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복중 태아까지도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잘못하면 엉뚱한 친척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상속 포기의 서류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요, 한정승인으로 그럼 다 한정승인 하면 되지 왜 사람들이 자꾸 상속 포기하느냐. 근데 사실은 한정승인이 좀 더 복잡해요. 포기하는 절차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재산을 만약에 누락할 경우에는요, 한정승인한 것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도 잘 작성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요 시간도 상속 포기보다 좀 많이 걸려요. 이런 상속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혹시 모를 이제 재산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등기 비용이라든지 취득세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 공고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절차를 한번 보시면 한정승인의 포기 방식이 있는데 법조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그러니까 상속분만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해서 취득할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린 상속이 개시가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 재산 중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는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혼자 승인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좌우간 상속 포기는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만 면하는 거지 밑으로 2순위, 3순위한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고, 한정 승인은 또 하나 이런 법원에 신고한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정 승인을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가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상속 포기랑 소송 수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송을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제가 사망하면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서 이것도 하나 좀 살펴봐 드릴게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소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이어받아라라는 수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실질적으로 소송 수계 신청을 하거든요. 사망한 사실을 알리면.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우에는 수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송 수계를 할 필요조차도 없고 자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제 소송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변호사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잖아요. 변호사한테도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망하셨는지. 법원은 더군다나 모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으면 나중에 그 절차를 알게 되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다시 그게 수계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상속 포기했다는 사실을 일단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뭐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상속을 포기하셨다 그러면 빨리 변호사나 아니면 재판부에 알려서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계를 못 받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계 절차를.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또 그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또 수계 절차가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을 때는 차라리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포기한 사람 빼고 한정 승인을 한 사람만 이제 그 소송의 당사자로 돼서 수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포기하고 넘어가면 후순위 상속인한테 또 소송 수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서 그 한정 승인을 했다, 이 경우도 하나 좀 접고 넘어가면, 만약에 제가 사망을 했는데 제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요. 근데 상속 포기를 하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그냥 아이들만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그 와이프는 그냥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원래는 아까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권자들한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냥 아이들만 포기하더라도 그냥 와이프가 전부 다 한정 승인을 받는 것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3순위, 2순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만약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러니까 피상속인 접니다. 제가 사망했을 때 저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우리 배우자 와이프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그러니까 저희 손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또 아들이 되겠죠. 걔네들한테까지 공동상속이 돼서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그러면 이 소송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23년도 3월 달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상속 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혼자 알아서 그냥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둘 다 상속 포기하면 그냥 와이프가 단독 상속이 되는 거니까 와이프랑 해결을 하자.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법원에 판결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정 승인이 편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자녀들하고 와이프가 있을 때 아이들만 포기하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와이프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소송을 물론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 채무가 초과 상태다라고 하면 와이프가 채무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속 포기랑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한정 승인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채무가 좀 더 많다고 하면. 사실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뭐 어쩔 때는 그 슬픔보다는 이 뒤처리를 하다가 정신없을 때가 많은데요. 자,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사실 저희들이 상속을 많이 안 하시고, 저도 사실은 이런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